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부가 올해 최초 실시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1, 2차 합동공모와 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가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실시한 1차 공모에서는 22곳이 접수해 11곳이 선정됐고 일부 사업지는 이르면 연내 협약 체결, 조합 설립 등이 진행돼 사업 추진 실적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지난 7일 발표한 지난달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4,952건으로 이 가운데 5,226건이 낙찰되며 35%의 낙찰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지난달 소폭 하락한 108.4%로 나타났고 김포시는 131.2%, 파주시는 108.1%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6일 올해 7차례에 걸쳐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세무조사해 현재까지 1,20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것은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 세입자, 다주택 취득자, 부동산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자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아입니다. 정부의 핀셋 규제에 김포와 파주시 일대의 부동산 인기가 뜨거워지면서 이 경매 열기도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11, 19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이 김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당분간 파주시 일대의 아파트 경매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낮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번호 열렸습니다. 방송 중에 생기신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치신 후에 아래 나가고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신데요. 박영수 실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 한 해 2020년 어느덧 다 지나가서 12월입니다. 3주 정도를 남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 부동산 시장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과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정말 복잡 다양한 일들이 정말 많았던 한 해죠. 지금도 그렇고요. 지난 11월까지의 부동산 시장을 좀 점검을 하면서 내년 시장까지도 어떻게 될 건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전국 5대 광역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을 한번 통계를 한번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매매 가격 증감률을 보시게 되면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입니다. 5개 광역시 수도권 지역에는 인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광역시로 나눠진 거고요. 연도별로 봤을 때 2017년 11월부터 해서 지난 3년 2017년도부터 해서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까지 이제 11월까지 해서 4년치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 0.14, 0.15, 0.14 정도의 가격 상승률을 보였지만 2020년도 들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달부터 0.78, 그리고 9월 0.80, 10월엔 약간 떨어졌긴 했으나 11월에 다시 1.43으로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이만큼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도 1.53까지 지금 현재 0.1%대가 안 됐던 비율이 이제 1.53까지 수도권 지역도 크게 확대가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5개 광역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1.85. 수도권 지역보다도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개 광역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수도권 지역보다 더 많이 오른 비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 이게 중소도시죠.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는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거의 떨어진 상태였는데 그게 이제 올해 들면서부터 다시 상승폭으로 전환이 되면서 0.69%까지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과 5개 광역시 가격이 오르면서 현재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떠나서 전체적으로 현재 가격이 다 상승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승 그래프가 향후에도 계속 그러질 것 같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1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사이에 상승 지역이 6%가 올랐습니다. 상승한 지역, 집값이 오른 지역이 6%대가 한 달 사이에 올랐다는 얘기는 굉장한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합 지역이 그만큼 더욱더 많이 오른 거고요. 보합이 13.1%에서 3.4%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합 지역에서 다시 상승 지역으로 다시 전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집값은 전체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가격 지수 상승 장기 추이를 보시더라도 100보다 높으면 그 지역에 현재 실제적으로 가격이 오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6년도부터 지금 통계가 나와 있긴 하지만 짧게는 한 5년 정도만 보시더라도 계속 현재 우상향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지금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라든가 전체적인 가격 상승 또 세금의 부담 이런 것들 늘어나면서 당연히 더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의 매매가격 증감률 보시더라도 전월 대비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1.8% 정도 됩니다. 1.4% 정도 되겠군요. 1.4% 정도 되고요.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거의 7.8%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7%에서 8% 올랐다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지난달에 비해서는 1.4%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한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서민층들이 집을 사기가 더욱더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수도권 매매가격 변동률 보시더라도 서울 지역만 보더라도 서울 지역의 강북과 강남을 나눴을 때 강북 지역이 14개, 강남 지역이 11개 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가격이 올라온 지역들이 강북 지역이 1.68% 정도 올랐고요. 강남이 1.65%, 그중에서도 더 많이 오른 지역이 중랑구와 도봉구, 2%대고요. 금천구와 송파구도 거의 2에서 3%대. 서울 지역은 하락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0.72% 정도 올랐고요. 부평구와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0.72% 올랐지만 동구 지역은 오히려 좀 떨어진 편을 보실 수 있고요. 경기 지역 같은 경우도 거의 서울 지역과 거의 비슷하게 올랐죠. 1.64%고요. 그중에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죠. 이거는 지정되기 전 10월 달에 7.76%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김포 지역의 집값이. 거기 일산 동구까지도 2.75까지 같이 덩달아 올랐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떨어진 지역은 오히려 이천 지역이 0.91%가 좀 떨어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 지역도 현재 규제지로 묶이면서 그 인근에 있는 도시들, 파주, 대표적인 게 파주죠. 파주 지역으로 현재 그 상승세가 옮겨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 매매가격 증감률,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을 따져봤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전월, 지난달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거의 현재 몇 프로대 올랐냐? 1.7% 정도. 그리고 전년 동월비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현재 11% 정도 올랐다. 작년에 비해서 11% 정도가 통계적으로 서울 지역의 집값이 전체로 다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가 7.76%, 매수세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쏠리면서 풍선 효과죠. 그러면서 이 지역의 가격이 월등히 올랐던 거 보실 수 있고요. 그중에서 금천구와 중랑구, 일산, 동구, 성남, 도봉구 이런 지역들이 현재 그래도 3%, 2%대로 가격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생기게 되면 한쪽 지역을 규제를 잡게 되면 그 인근 지역으로 현재 옮겨붙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김포 지역이 또 규제가 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인근 지역으로도 파주 같은 경우도 현재 집값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5개 광역시 같은 경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이렇게 봤을 때도 부산이 2.36, 대구가 1.91, 광주가 1.12, 대전 1.51, 울산이 1.61%가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해운대와 수영, 그다음에 남구 수성구, 남구 동구 서구 유성구라든가 남구 중구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현재 부산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원래 점진적으로 가격이 좀 오르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르는 건 이 근래가 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들도 규제 지역으로 다시 묶은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개 광역시도 현재 전월 대비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현재 1.8% 정도, 전년 동월비 대 따졌을 때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한 6.5%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개 광역시 상승률 가장 많이 오른 지역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그 다음이 현재 부산 수영구, 대구 남구, 부산 남구, 그다음에 울산 남구와 대구
수성구 이런 순서대로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현재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격이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그중에서도 실제적으로 가격이 오를 만한 여건들이 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여건들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또 현재 탈서울이나 탈수도권을 하면서 투자처로 옮긴 사람들이 많이 또 이쪽 지역을 또 쏠림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올랐다 보셔야 되고요. 유형별로 봤을 때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독 연립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유형으로 나눴을 때 현재 이 4월부터 11월까지 쭉 봤을 때도요. 현재 아파트는 현재 11월까지 1.51%가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단독주택은 0.75%. 그런데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이 현재 아파트 상승률을 더 수월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월등히 오르다 보니 대체제를 찾다 보니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으로 현재 수요가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가 1.54% 오른 반면에 다세대와 연립주택이 2.13% 올랐습니다. 그만큼 현재 소형주택들, 작은 주택들 쪽으로 수요가 옮겨붙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 있고요. 그것도 입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더 돈이 안 됐다라는 상품들이 가격이 월등하게 오른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투자처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옥외광역시도 마찬가지로 옥외광역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월등히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옥외광역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형태로 아파트가 현재 월등히 가격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별 증감률 보시더라도 아파트와 단독 연립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래프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는 게 2020년도 10월부터는 거의 수직으로 올랐습니다. 수직으로. 이 얘기는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는 게 아니고요. 거의 현재 급경사를 그리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가격이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어떤 그 매매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부조리하게 조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원칙에 맞지 않고 잘 돌아가지 않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래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시장에서는 공급과 수요가 절대적으로 현재 부적절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파트 단독 연립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단독도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아파트라든가 연립도 그만큼 상승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보실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아파트를 뺀 나머지들, 현재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의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뭐 전세 가격도 당연히 오르겠죠. 매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고요. 전국이 1.16%, 지난달까지요. 수도권 지역이 2.13%, 그리고 옥외광역시가 1.32%, 기타 지방이 0.92% 봤을 때 한 달 사이에는 6%대가 올랐습니다. 현재 보합으로 유지되던 지역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매와 전세는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중에서도 전세 가격 주요 상승 하락 지역 봤을 때 강북과 강남 나눴을 때도 강북, 노원구와 도봉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송파구와 강남구가 더 많이 올랐다. 오히려 금천구가 좀 떨어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연수구와 부평구, 경기는 김포와 수원, 영통, 이천이 떨어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강남, 강북을 현재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의 집값이 다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 전세 가격도 전월 대비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현재 2.4% 정도, 전월 대비, 10월 대비 2.4%,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는 몇 프로냐? 9% 올랐습니다. 9%, 거의 10%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한 수치죠. 수도권 상승을 우회 지역은 당연히 김포가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김포 지역, 그다음에 송파, 수원, 강남, 성남, 양천 이렇게 따로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프 곡선들이 계속 현재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집을 구입하기가 또는 현재 전세를 얻기가 그만큼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옥외광역시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봤을 때 해운대와 남구 현재 매매 가격 상승률이 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전세가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임대 시장도 매매 시장도 그만큼 가격 상승 여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외광역시도 전세가 증감률이 전월 대비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1.3% 정도,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는 몇 프로냐? 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옥외광역시 상승률 지역이 울산부터 해서 부산, 남구, 울산, 대구부터 해서 경상남도 쪽, 요걸 중심으로 했을 때 가격이 가장 많이
많이 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형별로 전세 가격도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서울과 5개 광역시가 나눴을 때 아파트 단독 연립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갑니다. 그랬을 때 매매가격 상승률을 따라서 현재 전세 가격부터 해서 계속 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 지역의 현재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도 전세 가격이 1.67부터 2.31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주택 유형별 증감률 추이도 실제적으로 그래프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 다시 정리할 수 있고요. 또 매매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매수 우위 지수가 봤을 때는 현재 90.3%, 현재 매도자가 많은 비중이 31.7%, 3배가 됩니다. 매수자가 3배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제적으로 집값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매매가격 전망 지수도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이건 KB 부동산에서 매매가격 전망 지수를 현재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KB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 지수는 전국적으로 121.6, 그리고 서울 지역이 115.3, 126.6부터 142까지 전부 다 100을 아래로 보는 지역이 없습니다. 100보다 높다는 얘기는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더욱더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매매 가격의 현재 전체적으로 평균 매매가를 보시게 되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전국적으로 4억 정도, 전세는 2억 4,400, 아파트는 4억 4천, 그리고 전세는 2억 8,300이고요. 현재 단독이라도 연립 같은 경우는 좀 작긴 하지만 4억 원에 1억 7,700, 2억 원에 1억 3천. 이건 전국적인 통계입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주택을 봤을 때 현재 전세 가격이 7억 7,400, 매매 가격이 7억 7,400만 원이고요. 전세 가격은 4억 2천만 원. 이런 형태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계속 현재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보다도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현재 규제가 더 풀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법은 현재 정권이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다른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정책을 1부터 100까지 다시 전면 재조정하는 게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 2020년 부동산 시장 점검해보고 왔습니다. 계속된 규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은 집값으로 정리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잠시 거래량이 주춤하지만 이 팽팽한 긴장감을 뚫고 2021년도에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 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의 패닉 속에서도 우리 침착하게 소장님 따라서 주목하시는 지역 가보는 건 어떨까요? 개요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 3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주변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오늘 가볼 두 지역 모두 강남이고 2호선이 지나는데 서초동의 주택부터 만나볼까요? 네, 서초동 지역 특히 다세대 주택이고요. 현재 다세대 주택 가격이 오른 걸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현재 따라준다는 얘기고요. 앞으로도 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 2호선과 3호선 이용할 수 있고요. 서울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있고요. 또 중간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는 경부고속도로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서초권역, 오른쪽으로 강남권역 연결되고 재건축단지라든가 롯데타운, 업무타운과 또 아래쪽에 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서초구매 R&CD 단지, 각종 도로망들 이미 개통이 된 강남 순환 고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 주변의 교통 여건과 그 교육 환경을 그만큼 더 좋게 만드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교육 환경은 상고등학교부터 서울고등학교, 서초중학교부터 해서 초중고등학교가 이 자리에 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랫동안 장기 체류하는 학부모 수요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그 주변에 유해 시설이 없다. 쾌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과 세비섬까지 연결되는 아트밸리 가로수길이 조성되면서 주변에 특화된 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권이 굉장히 크게 살아날 거고요. 또 현재 법원단지라든가 그 주변에 예술의 전당 또 종합병원이라든가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과 연결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타운이 이제 앞으로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업무타운으로 조성되겠죠. 직장 구성들이 그만큼 많아질 테고요. 그 주변으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고가
고가 아파트 단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대체제가 바로 다세대 주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반포와 서초와 시 구간이 가장 크게 현재 노란색 구간으로 표시된 부분이 가장 특화된 지역이죠. 그래서 주거 상업시설과 복합 문화예술단지가 만들어질 테니까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고 주변 부동산 가격도 자극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현재 너무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이용객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바꿔주고 호텔과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부터 오피스 빌딩까지 같이 만들어진 업무와 교통이 연결된 복합시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굉장히 큰 볼거리가 될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가 4억 5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이 9천만 원부터 1억 1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 자랑합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 2억 1천만 원부터 2억 2천만 원 활용하시면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이고요. 서초동의 고급 주택가와 쾌적한 환경을 위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의 환경 자체가 워낙 좋고요. 명문 8학군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개발 호재와 희소성 높은 어떤 신축 건물 이런 것들 따라서 다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같이 보유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에 저렴하면서도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강남인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근처에서 이번엔 불량으로 이루어진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남에서 월세 받는 꿈 실현시키기 위해서 역삼동 쪽 가보겠습니다. 오피스텔 바로 찾아볼까요? 네, 수익형 부동산은 그 주변에 업무시설과 직장인들이 많아야 되죠. 그만큼 임대료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테헤란로 주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철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이번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강남역 역세권 현재 상권, 그다음에 롯데타운이라는 삼성과 관련된 직장인들 구성, 또 신분당선 연장선 또 개통 때문에 그 주변에 또 이용객들이 그만큼 많아질 테고요. 당연히 이 주변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는 테헤란로 연결된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때문에라도 전철역 주변으로 연계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복합단지 시설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주거와 현재 상업시설들을 굉장히 혼재한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난이 항상 있는 지역이고 그만큼 토지 가격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많다는 얘기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원룸이라든가 1.5룸 주택들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구 역삼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의 시설들은 강남역과 현재 그 주변에 현재 편시설과 유통시설들, 또 상권들, 또 교통시설까지 굉장히 잘 어울려져 있죠. 그 주변에는 또 업무단지와 복합단지 연결되고 교육시설과 또는 관공서라든가 종합병원들 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 체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인프라가 이미 완성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 주변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지만 오피스텔은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 시세를 봤을 때도 가격이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익형과 투자까지도 가능한 그런 물건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르네상스 복합단지 개발되면서 업무와 숙박시설 같이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이 같이 혼자하기 때문에 업무와 연결된 직장인들 많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주변에 직장 구성들 좋아지고 그 주변으로 흩어지는 인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택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 가격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과 연결된 복합개발지구는 무역센터와 현대자동차가 중심이 되고요. 영동들의 통합개발을 통해서 지하구간 개발하고 GTX A노선과 C노선, 미래신사 또 경전철사업까지 같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현재 탄천을 건너게 되면 송파 쪽까지 연결되면서 한강 정비건역까지 같이 어울려서 개발되기 때문에 현재 강남 지역에서 최대 개발 규모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 지역 중에서도 유일하게 또 서울시 또는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인 지역이 바로 이 지역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삼성역과 강남역 같은 경우는 개발되는 여건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연계 개발할 수 있는 전철역 주변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현재 표시된 부분이 상업지역인데요. 상업지역에 현재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 또 종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주변에 토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공시가격 그만큼 더 많이 오를 테고요.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겠지만 그만큼 매매 가격도 그만큼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900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임대금액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4,900에서 7천만 원, 굉장히 소액이죠. 임대 예상가는 보증금 2천만 원, 월 105에서 120만 원까지 여러 채 보유하시면 현재 어떤 수익형으로나 노후 설계도 할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4,900에서 9천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밀집 지역, 임차 수요 풍부하죠. 뭐 볼 필요 없는 지역이죠. 높은 수익률 때문에 노후 생활까지 보장되는 수익률 높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가격과 그 주변의 시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 가치까지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월세와 시세 차익 동시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이었고요. 자, 시장 정책의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무료 전화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1대1 상담이 진행되는데요. 정부 정책 실패 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이라는 주제로 1대1 상담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박영수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1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둔화와 금융 불균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7%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2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4.0으로 전월 대비 3.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기 불황에 정부의 규제 정책 기조가 유지돼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졌고 지역에 따라 사업자가 체감하는 주택 경기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 길잡이 김호주 이사님 모시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기조 변화로 인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게 임대차 시장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은 2020년 부동산 시장 결산해 보면서 이런 시장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020년 부동산 결산편으로 임대주택에 관해서 정부가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한 모습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온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최근 5년간 임대 주택과 임대 사업자의 어떤 변화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이거를 설명하기 앞서서 이 임대 사업자가 활성화된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에 의해서 2017년 11월에 어떤 초안이 만들어지고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적 공공 부분인 정부가 이원화해갖고 공공 부분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5년간 17년부터 이제 22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5년간 공공 임대주택을 85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죠. 민간 영역으로 이제 워낙 그 공공으로 그 공급 임대주택을 그 공급하는 게 워낙 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한테도 이제 100만 호 정도를 그 할당을 해갖고 22년까지 이제 전체 총 임차 수요의 약 45% 정도가 그 전월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 5년간 185만 호 가구가 이제 임대주택을 이제 등록하고자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계획이 2018년도, 19년도까지 이루면서 굉장히 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정착이 되면서 주택 시장에 굉장히 큰 안정을 그 갖다 준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효과를 나타났냐면 바로 이제 최근 5년간 그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추이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특히나 이제 주목하실 부분은 여기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2018년 부분에 그 임대주택 수가 이제 136만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영역에서 100만 호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100만 호수를 뛰어넘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는 그 가장 근본적인 게 워낙 그 주임사의 혜택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나 9.13 그 대책이 나온 그 전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효과가 발생을 했고요. 더군다나 이때는 부동산의 상승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2018년도에 136만, 그러니까 그 이 정도의 그 어떤 가구 수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제 2019년도를 보시면 이제 15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 이제 정부에서 말했던 수치에 이제 50% 이상을 상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기조가 살짝 변하게 됐는데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바로 이제 2018년도에 약 38만 가구가 순수 증가를 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2018년도에 임대 가구 수는 2020년에 이제 만기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8만 가구가 고스란히 이제 계약갱신 청구로 인해서 그 전세 매물이 없어지면서 고스란히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세 그 어떤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요. 이제 또 2019년 같은 경우에도 약 14만 그 어떤 가구가 증가를 했는데 이제 바로 이제 2022년 내년이죠. 이제 내년에 또 한번 이제 만기 도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임대주택이 이제 그 계약 그 갱신을 청구를 하면서 그 전세 매물이 소진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하실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주거복지 로드맵에 의한 이 임대주택 이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던 거는 사회 전반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면 그 집주인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 이제 세입자도 전체적으로 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는 효과 기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이런 효과가 굉장히 그 나타났지만 이제 2020년이 되면서 집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9년도까지는 임대, 특히 전세 수요에 맞춰서 착실하게 주택을 공급했지만 2020년이 되면서 이 관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부터 19년, 20년, 그래서 2020년 12월까지 어떤 3단계에 걸쳐서 차곡차곡 그 사업을 점차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주목하실 부분은 바로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가 3단계 그 해당 부분에서 2020년 이후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어떤 법적인 내용을 이미 적용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계약당 5% 이내로 그 계약 금액이 올라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거 시장에 굉장히 큰 안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7월 31일부로 이제 전국으로 이 법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전세 수급이 깨진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수급이 점점 깨지면서 이제 전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주택 그 임대차 2법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데 이 법이 정말로 이 부동산 시장의 왜곡, 특히 이제 수급이 깨진 모습을 나타나면서 마치 그 주식 시장에서 이제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주식 가격이 올라갈 때는 유통 물량, 거래되는 물량이 굉장히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소가 됐을 때 매도, 그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계속적으로 가격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부동산에서도 주식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이 기존은 그 계속적으로 이 스탠스를 유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임대사업자 특히 이제 그 입법에 의거해서
주거 시장의 그 안정화를 갖다 줬던 주임사의 혜택을 특히 임대 시장의 한 공급자 역할을 담당했던 부분은 이제 워낙 주택 가격이 올라니까 이 그 점세의 임대 역할을 담당했던 부분은 이제 혜택을 없애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그 혜택을 깨면서 이제 공급되게끔 이제 매매 시장으로 그 물건이 나오게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만 호의 그 어떤 거대한 그 물량이 있는데 이런 물량이 나오길 정부에서 이제 그 정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이나 이제 내년 6월까지 어떤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런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가 될 거고요. 그런 매물 혹시라도 이제 실수요자나 이제 투자를 고려하신 분들은 그런 매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세 시장이 이제 기존에 이제 2년에서 4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에서 4년으로 늘면서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간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서 동반 상승되는 게 이제 월세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는 모습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 가격은 이제 같은 지역의 같은 평형수라도 이제 가격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가격이 이중화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화되는 현상은 어떤 거는 2년이고요, 어떤 거는 4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된 매물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거 없이 바로 이제 신규 시세를 반영하는 물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약에 2+2년에서 3+3년 또는 2+2+2 해갖고 6년으로 이렇게 변모가 된다면 전세 가격은 기존에 이제 이중화에서 이제 오중화 가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그 우리 부동산 시장은 특히 실수요자의 가격 지표가 될 수 있는 전세 가격의 그 어떤 그 수급이 깨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더군다나 부동산 시장에 외부적인 충격이 오더라도 그렇게 쉽게 급격한 하락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띠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런 수급 구조가 풀리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부동산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참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짧게 정리하기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올해 들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전세에서 매매 쪽으로 시각이 바뀌면서 이로 인해 현재 임대차 시장의 수요와 공급, 즉 수급이 깨져버렸다고 합니다. 자, 수급이 깨진 상태로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되면 부동산 상승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우리는 더 오르기 전에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이사님과 첫 번째 지역 기호 통해서 바로 만나볼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우재 이사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영등포구라는 동네를 딱 떠올려 보면 아무래도 이사님께서 저평가 지역으로 좀 찾아와 주신 것 같은데 양평동 4가는 한 어디쯤에 위치해 있나요? 네, 그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그 영등포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철로 이게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2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당산역과 그다음에 이제 9호선인 선유도역 그 중간 지점에 위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특히나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3도심의 그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개발이 그 계속되는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그에 못지않게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곳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2호선과 9호선을 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낙 그 직장의 그 직주 근접의 특징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안양천을 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세권,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이제 다양한 인프라가 있는데요. 특히나 대형마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3대 백화점이 이곳에도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찾는 지역이기도 하겠고요. 더군다나 여의도의 그 정치와 금융과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형태의 다양한 업종들이 이곳에 정말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꾸준히 지가가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주 근접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5호선, 9호선 정말 다양한 노선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에서 이제 다양한 업무타운, 서울의 대규모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등포구 보니까 입지 통해서 봐도 노선들이 참 많은데 또 교통 호재도 있는 것 같고 또 근처에 여의도도 있고요. 개발 호재들 어떤 게 기대가 될까요?
네, 그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가 워낙 구도심이었기 때문에 이 구도심에 활력을 집어넣고자 이제 일단 도로망 확충 계획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서부간선도로가 이제 지하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 위로 이제 안양천 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수변 공원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한강까지의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양평동 일대의 지가 상승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영등포를 관통하는 제물포길 또한 굉장히 막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길 또한 지하로 내리게 됨으로써 그 위를 공원화함으로써 어떤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곳에 이제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부동산이 어떤 가치 상승이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철망 개통 계획입니다. 특히나 이제 기존의 안산에서 서남권으로 연결하는 여의도까지 영등포까지 연결하기 위해서는 1시간 30분에 큰 시간이 걸렸는데요. 신안산선 개통으로 인해서 1시간이 단축된 30분 이내로 이제 이 서남권으로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효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의 소외 지역이었던 지역에 특히나 GTX 비노선과 경전철 신림선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제 서남권으로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서남권의 3도심의 한 축으로 이제 변모하는 과정 계속 지켜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곳에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파크원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MBC 옛 사옥 부지 등이 있습니다. 특히 파크원에는 4개 건물이 있는데요. 오피스 건물이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 건물과 이제 페어멘트 호텔이 있는데요. 특히 백화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현대백화점이 이제 내년 2월에 이제 오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영등포 일대에 더욱더 경제적으로 큰 활성 효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영등포는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지금 정부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고 다음에 이제 인근에는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남권 지역 1시간 30분에서 무려 30분으로 단축되는 교통 호재도 있고 여의도의 직장인분들도 흡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직주 근접에도 특화가 돼 있잖아요. 여기 9호선이거든요. 여기 주택은 한 얼마 정도 할까요? 네, 시세는 투룸 다세대의 기준이고요. 시세는 3억 6천에서 3억 7천만 원의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전세 가격이 이제 올라갔고요. 전세 시세는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의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금액이 과거에는 5천에서 6천만 원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그 금액에서 축소된 2천에서 3천만 원의 금액이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이 되겠고요. 월세를 고려하신다고 가정을 하시면 월세 시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약 한 120에서 130만 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안고 진행을 한다면 필요한 금액은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전세가가 올라 있어서 부담 없는 접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 안에서 호재 대비 저평가된 지역으로 영등포구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근처에서 이번에도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이미 다 좀 갖춰진 입지가 뛰어난 강남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의 입지 조건은 어떨까요? 네, 강남 상구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거지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특히나 이곳의 위치를 지도를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공원처럼 되어 있는 양재천과 그다음에 양재역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에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인접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경부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버스 터미널이 있겠죠. 아무래도 남부터미널과 고속터미널. 그로 인한 인프라, 신세계 백화점 등 그다음에 이제 대형 병원, 또 특히나 성모병원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편리 시설이 많은 지역이고 생활 반경 한 15분 이내에 웬만한 시설 다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해당되기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최대 상권인 강남역 상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강남의 도곡과 대치동에 있는 학군에서 어떤 수요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이제 개포동에서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이주 수요가 어떻게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옮겨오면서 양재동의 지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곳의 직주 근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신도시 개념으로 이 강남구 일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정비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노선인 2호선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게 되면 강남역은 이제 삼성타운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삼성역에는 현대차 그 그룹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대 축에 큰 어떤 대기업이 포진되어 있고 그 사이에 정말로 많은 기업이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7호선 쪽으로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이게 뷰티와 이게 성형을 관련된 어떤 산업군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양재동 일대가 R&D의 연구단지로 계속적으로 변모하는 모습 볼 고요. 무엇보다 이곳에는 이게 다양한 지하철 노선과 특히 도시 고속도로가 7개 노선이 잘 정비된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의 특징 또한 좋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살기 좋은 동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남이라고 높게 치솟은 좀 차가운 이미지의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봄이 오면은 따뜻한 그런 녹지도 우리가 누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양재동 쪽에 뭐 일자리 호재가 크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기존에 그 강남구에서 그 업무 축이 시작이 돼갖고 삼성동까지 특히 연결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그 업무의 축이 이제 양재동, 서초구 양재동 쪽으로 옮겨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양재 R&CD 특구 조성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제 상생 효과를 발휘하면서 꾸준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초대로 일대, 특히 이제 강남역 옆에 위치한 부지에 그 코오롱 부지와 이제 롯데 칠성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그 대기업의 땅을 바로 이제 종상향을 시켜서 이곳에 이제 대규모 오피스 타운과 그다음에 이제 상업 시설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강남권의 상권이 이제 서초구 쪽으로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GTX C 노선의 어떤 개통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GTX 노선이 생기는 그 구간은 어떤 그 주거의 중심지 또는 어떤 상업지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남 그 상구에는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위치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삼성동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양재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일대가 그 대규모의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R&CD 연구단지로 개발되고 계속적으로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연장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그 용산 같은 경우는 국제업무지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분당선 1단계가 22년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 그 이후로 이제 2단계 조성을 통해서 용산과 양재역 사이가 이제 14분 이내로 이제 그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양재동 일대가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이제 오게 되면 반드시 이곳을 거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그 시간이 걸리고 막히게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바로 지하로 내리고 교통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곳 지상 같은 경우에는 공원과 대규모 상업 시설과 이제 아파트 시설 등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서초구 일대가 더욱더 확장되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양재 택지 지구 개발을 통해서 양재동과 옹현동 일대에 대규모 연구단지가 이제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네, 좋은 게 더 좋아진다는 말 맞다나 이 강남 지역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격 부담도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양재역 역세권의 투룸은 지금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다세대 투룸 기준이고요. 시세는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의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의 그 금액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의 금액이 있다면 양재동에 4세대 주택을 투자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세를 안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약 120에서 130만 원의 그 월세 시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안고 진행을 한다면 정말로 필요한 금액은 2억에서 약 2억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무려 강남권의 주택을 전세를 활용했을 때 2천만 원부터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강남의 대규모 오피스 상업시설의 확장으로 큰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이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김호재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번호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